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3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07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술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고 중국은 투명하게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라며 개발될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들은 매일 등교하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등교 방식이 학교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곳 이상에서 백신이 개발 중인 가운데 뉴욕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3명 늘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078명, 사망자는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대부분이 지역 발생이었는데 이태원 클럽 관련 영향이 컸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는 9명으로 서울 6명, 인천 2명, 경기 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는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명으로 모두 울산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34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9,938명에 달합니다. 미국에 함께 다녀온 울산의 직장 동료 4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에 사는 50대 중후반의 남자 회사원 2명이 어제 저녁 코로나19로 확진됐다며 그러나 이들 모두 가족과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이들과 함께 미국에 다녀온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1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의 감염원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병원 의료진 가운데 확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오늘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지난 17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여 이튿날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수술실을 임시 폐쇄하고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접촉자들은 대부분 음성이 남았지만 접촉한 의료진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사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에 간 이력은 없고 수술실과 병원 내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남았는데 확산세는 꺾였습니다. 교회나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전파가 될 뻔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이태원 클럽. 지난 7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제2의 신천지 교회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클럽발 확진자가 17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하루 100명에서 200명까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던 신천지 집단 감염과는 달리 차츰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양상입니다. 클럽에서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전염된 학생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신도 78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도 감염됐지만 같이 근무했던 직원 89명 모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교회와 콜센터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2m 이상 자리를 띄워 앉도록 하는 등 거리 두기를 지키고 더불어 정기적으로 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곳은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N차 감염 연결고리가 사전에 차단된 것이 신천지 사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은 방역 생활 수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지키시고 또 서로 잘 지키도록 이렇게 개개인이 참여하시면서 성공적으로 공동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방역당국도 이번 이태원 사태가 기본적인 생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발 확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상황에서 고3 등교 수업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안심은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등교 방식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학교마다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학부모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차례 연기된 끝에 드디어 확정된 등교 계약. 학부모들 마음은 두 갈래입니다.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온라인 수업까지 챙기느라 지쳤던 엄마들은 등교를 바라지만 집단으로 모이는 학교 생활이 걱정되는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등교가 벌써 몇 차례 미뤄진 상태고 지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좀 피로도가 있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학교나 지금 교육청이나 준비를 단단히 계속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학교는 공부하는 데기도 하지만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터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라. 그게 뭐 며칠은 되겠죠. 하루 이틀이야.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등교하는 아이를 챙기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고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학교별로 다른 그런 지침과 규칙, 이런 학사 일정이나 그런 방법을 제가 문의해야 되나?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학교마다 격일제 등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른 수업을 받게 된다면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격일제로 나가고 또 어느 학교는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이런 자율권을 주어준다는 게 자칫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학교마다 비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고3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은 등교 방식이나 수업 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일선 학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테니 원격 수업, 등원 수업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니 혹여라도 확진자가 나와 학교를 전면 폐쇄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별 수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 달 만에 등교 수업이라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제부터 입대한 장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데 매주 6천여 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미리 막고 특히 20대에 많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갓 입대한 장정들이 체온을 재고 차례로 코와 입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입영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첫날 모두 3,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8주간 매주 6,800여 명의 입영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폭발했던 대구, 경북 지역 입영자들에게만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검사 방식은 빠른 진단을 위해 취합 검사법을 택했습니다. 5명의 검체를 한데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섞기 전 검체를 개별 검사해서 감염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군과 방역당국이 입영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탓이 큽니다. 무증상이 많은 20대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젊은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군으로도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당국은 입영자 전수 검사로 각 지역의 무증상 감염 확산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오셔야만 진단이 되는 그런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군과 방역당국은 우선 8주 동안 입영자 전수검사를 시행한 뒤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등을 판단해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에선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누적 환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12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4일간의 자가격리나 별도의 검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3%에 해당하는 473명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를 배양해 봤지만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양성자 접촉자 중 신규 확진자 3명이 확인됐지만 다른 감염원에 이미 노출됐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새롭게 확진됐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다른 감염원의 노출로 감염이 됐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하면서 PCR 양성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양성자 발생 시 확진 환자에 준해 관리에 오던 것도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후 관리 중인 사람과 기존 격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재양성이라는 용어 대신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에 부산과 광주 등 5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 대전, 춘천 등 3곳이, 중규모 시설은 광주, 창원 등 2곳이 각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공모를 통해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초기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 버스 등 수소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해왔습니다. 수소추출시설은 액화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뽑아내거나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시설을 말합니다. 청산가리 10배 독을 가진 파란 고리 문어가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장이 통발에 파란 고리 문어가 걸렸다는 신고를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해경은 바다에서 파란 고리 문어 발견 시 절대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태평양 등 아열대성 바다에 서식하는 파란고리 문어는 지난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모두를 위한 자유라고 소개하고 보건 취약국가 지원 계획과 함께 앞으로 개발될 백신을 인류의 공공재로 공평하게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WHO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비결을 모두를 위한 자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이웃을 먼저 지킨 국민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든 건 연대와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보건 취약 국가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방역 자료도 세계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각자 도생식의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외에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이번 화상 총회에 초청돼 연설했습니다. 화상 G20과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이은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미국 바이오 기업이 백신 일상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실시한 백신 실험이 긍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항체가 전원에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3가지 용량으로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투여했는데 2주가 지난 뒤 25 마이크로그램 투여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100 마이크로그램 투여 그룹에서는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소 8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더나는 이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면서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반겼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이 같은 소식은 뉴욕 증시의 훈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 모더나 주가는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4월 말 기준 환자 수가 실제보다 무려 35배 이상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8일 켄터키 대학의 연구팀이 루이스빌대 조지아 주립대와 한 공동 연구에서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환자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의료 저널인 헬스 어페어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규모 행사 금지, 휴교, 식당, 술집 등 영업 금지, 자택 대피령 등 주와 지방정부가 취한 4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놓고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자택 대피령이 없었다면 4월 27일까지 코로나19가 실제보다 10배 더 많이 확산하고 4가지 조치 중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환자 수가 35배 이상 커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의 경기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코네티컷주를 제외하고 미국 대부분에서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경제 활동을 허용한 것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식당과 소매점 등의 영업을 허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So we can do two things at once. And it's up really to all of us to make sure that we open our economy, get people back to work, but do this in an absolutely safe way. 뉴욕주와 뉴저지 등은 오는 25일부터 해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무관중 프로스포츠도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Right, they're talking about this in terms of sports. You can have baseball without a crowd, but it can still be televised. Great. If you can have economic activity without a crowd, that's great. 이에 따라 야구와 농구, 미식축구 등 경기가 곧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미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7월에 개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조기에 허용한 텍사스와 테네시주 등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20-30%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자 수는 실제보다 35배 이상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켄터키 대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침이 없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전국에 기습호우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올 것이란 예상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로 사이언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올여름 폭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